브라이트이어 루멘제이입니다. 어제 한국 시간으로 7일 밤 11시였습니다. 애플에서는 Let Loose, 생각하는 대로라는 어제 발표가 있었는데요. 어제는 다른 발표하고 좀 다르게 발표가 조금 짧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사실 조금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발표를 통해서 확실한 제품들, 그리고 애플이 이제 나아가야 할 길들을 어제 발표에서 조금 많이 보여주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사실 듭니다. 어제 발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아이패드 에어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 애플 펜슬 프로 이렇게 제품들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내용은요, 아이패드 프로군과 그리고 애플 펜슬 프로를 오늘 조금 내용을 다뤄볼까 합니다. 아이패드 에어는요, 기회가 되면 다음에 한 번 더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구독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이패드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이패드 영상들도 많이 다뤘는데요, 아이패드 영상을 다뤘던 내용들 위에 링크로 제가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고 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아이패드 프로군과 애플 펜슬 프로의 특징과 제 생각을 조금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셔서요, 루멘제이의 큰 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요, 루멘제이 채널에 큰 힘이 되니까요, 구독 꾹, 좋아요 꾹꾹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실까요? 첫 번째는요, 아이패드 프로 7세대입니다. 우선은 이번에 나온 아이패드 프로를 보게 되면요, 사이즈 변경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11.1인치 그리고 13인치로 약 1인치 정도 지금 크기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크기가 좀 변화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좀 사이즈 크기 0.1인치 정도 변화가 됐다는 거,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디자인입니다. 발표에서 아이패드 프로를 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소개가 막 진행되면서 저는 디자인이 어떤 큰 변화가 없었을까 이렇게 좀 유심히 찾아봤는데요, 이번에 나온 아이패드 프로 역시 외관에 버튼이 변경이 되었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버튼이 추가가 되었다거나 하는 디자인에 대한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단지 사이즈의 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얇기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애플에서는요, 아이패드 프로를 발표할 때 이 얇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나올 아이패드 프로의 두께는요, 11.1인치는 5.1mm, 그리고 13인치는 5.3mm로 현재 나와 있는 모든 아이패드에서 가장 얇은 아이패드다 라고 이번에 애플이 소개를 했는데요, 전작인 6세대와 비교해서도요, 약 1mm 정도 두께가 줄어들었더라고요.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요, 이 두께가 줄어드는 거가 굉장히 기술적으로도 더욱더 향상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요, 우리 사용자들에게는요, 항상 이 두께가 더욱더 얇아진다면 내구성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이패드를 많이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아이패드가 나올 때 항상 그 내구성 문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왜 우리 항상 아이패드 막 이렇게 조금만 찌그러뜨려도 아이패드가 부서집니다 하면서 그런 영상들 여러분들 꼭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아이패드 두께는 날이 가면 갈수록 계속 얇아지는데 이 내구성에 대한 이야기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애플에서 두께는 그렇게 얇게 하는데 과연 내구성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지 조금 우리가 이거는 또 지켜봐야 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발표에서요, 아이패드 프로 7세대는 이전 아이패드 프로보다 약 100g 정도 가벼워졌다라고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6세대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게를 재보니까요, 약 682g입니다. 그러면 아마 이번에 나올 아이패드 7세대는요, 거기에서 약 100g 정도 빼면 583g 정도 되는 무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무게치고는 생각보다 많이 가벼워진 무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아이패드를 한 2개 내지 3개 정도 쓰고 있지만요, 모든 아이패드에 다 케이스들을 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패드 프로가 조금 가볍다라고 하더라도요, 케이스까지 꼈을 때 생각해 본다면 조금 이 무게는 케이스를 끼는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떨어지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디스플레이입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도 주구장창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아이패드 프로군에는 반드시 OLED가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이 OLED 때문에 많은 것들이 아마 변화가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아이패드 프로 7세대는요
OLED가 우선 장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플 발표에서요, 이번에 이 OLED를 한 개만 깐 것이 아니라 OLED 기판을 2개 겹쳐서 깔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OLED 기판을 2개 깐 기술을 애플에서는 랜덤 OLED 기술이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2개를 겹침으로 인해서 밝기나 P3 그리고 프로모션 등등 화면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더욱더 선명하고 또 확실하게 제공할 수 있다라고 이번에 애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디테일하게 이번에 이 텐덤 OLED 기술을 통해서 밝은 하이라이트를 LED보다 더욱더 잘 표현해 줄 수가 있고, 깊은 검은색 표현, 조금 더 디테일해진 그림자 표현과 화면 밝기 개선 등 OLED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이번에 이 텐덤 OLED가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전 모델 미니 LED를 사용하면서 OLED와 미니 OLED의 차이를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확실하게 OLED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이번에 애플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OLED에 또 확실한 단점도 있습니다. 바로 버닝 현상인데요. 제가 OLED와 버닝 현상에 대한 이야기는 팟캐스트에서 제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팟캐스트 한번 듣고 와보셔도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OLED가 가지고 있는 이 버닝 현상을 과연 애플에서는 삼성 OLED에 맡길 것인가, 아니면 중국 회사 BOE에게 맡길 것인가 라는 고민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부분은 단점이니까 애플 발표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요, 애플에서 이야기한 이 모든 장점은요, 사실상 OLED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올 아이패드 프로 7세대 구는요, 화면 밝기가 최대 1000니트, HDR은 최대 1600니트까지 밝아질 예정입니다. 전 모델에 비해서 사실 큰 변화를 이루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밝기에서는 큰 변화가 사실 없지만요, LED와 OLED가 가지고 있는 선명함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밝기는 같아도 선명함은 아마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애플에서는 이 명암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플에서 이야기한 이번에 아이패드 프로 7세대의 명암비는 200만 분의 1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트루톤 디스플레이 120Hz 가변 프로모션이 제공이 될 예정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선명한 색상을 보이기 위한 P3 등등 모든 애플이 가지고 있는 아이패드 기술이 다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에서는 이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분명 길게 이야기했지만요, 더 이야기할 것이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LED와 OLED의 차이점은 확실하게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당연히 화면 선명도를 자랑했듯이 화면 선명도는 확실하게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배터리적인 부분에서도 아마 개선이 많이 되었을 것입니다. 조금 우려해 봐야 될 점은 이번에 아이패드의 첫 번째 OLED 제품이기 때문에요, 이번에 애플에서 어떻게 이 아이패드의 버닝을 잘 잡을 것인가가 한 가지 관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애플에서 이야기한 기술 중에 나노 텍스처라는 기술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 전자기기의 위에 있는 그 글래스 처리를 나노미터급으로 깎아서 더욱더 선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글래스가 이번에 장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플은 이 글래스를 사용함을 통해서 극도로 반사광을 줄여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빛 반사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 글래스를 통해서 이 반사각을 극도로 줄여준다라고 하니까 이 기술 아마 그림 그리는 사람이나 애플 펜슬로 사용하시는 많은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술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기술들이 들어간 것 같아요. 저도 발표 보면서 오 하면서 조금 흥미진진하게 본 것 같아요. 세 번째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바로 M4입니다. 전 세대 아이패드 프로는요, M2를 장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요, 사실 많은 유튜버 분들 그리고 또 많은 사용자들이 이번에 M3나 아니면 M3 프로가 아마 장착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애플에서는 M3 장착을 포기하고 바로 M4로 넘어갔습니다. 사실 예상해보던 것 중에 이변 중 하나이죠. 이런 변화의 이유는 아마 애플에서도 AI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AI를 사용케 할 칩의 능력으로 봤을 때 M3로는 돌릴 수 있지만 조금 더 쾌적하게 돌리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강력한 칩이 필요했음을 아마 인지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애플에서는 M3를 좀 포기하고 바로 M4로 아마 넘어갔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에 이 칩 발표를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에서 분명하게 애플은 AI에 대한 이야기를
칩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올해 발표한 삼성 온디바이스 AI를 보고 조금 더 불이 붙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던 부분이더라고요. 2세대 3나노 공정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마 이 부분은 TSMC가 아직 2나노 공정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3나노 공정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2세대 3나노 공정을 아마 사용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아이패드를 온종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직 애플에서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저도 예상을 아직 해볼 수가 없는 게 저 같은 경우에도 현재 아이패드는 LED 제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OLED 제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배터리 효율이 얼마나 더욱더 잘 돼줄지에 대한 거는 중요하면서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12.9인치를 계속 실사용하면서 하루 종일 사용했을 때는요, 이 아이패드가 하루 종일 가나? 라고 생각해 보니까 하루 종일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이패드 프로는 광고했던 것처럼 하루 종일 갈 수 있을까라는 좀 궁금증이 들면서 하루 종일 가면 좀 좋겠다라고 생각이 사실 들어요. 이번에 아이패드 프로는요, 전 모델에 비해서 CPU 기준으로 1.5배 능력이 좀 더 증가했다 하고요, 120기가 메모리 대역폭 기준으로 약 1.2배가 더 향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 3D 렌더링이 약 4배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 모델인 M2 아이패드 프로 성능에 비해서 약 4배 정도 빨라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중에 나온 첫 아이패드에 비해서는 10배 정도 빨라졌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확실히 4배 정도 빨라졌다라고 하는 거는 이번에 아이패드 프로에서 이 AI를 작동하기 위해서 성능폭을 더 개선시킬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3D 렌더링이라고 하면요, GPU와 또 관련이 있는데요, 애플에서는 이 GPU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했습니다. 애플에서는 이 GPU 이야기를 하면서 레이트레이싱이 굉장히 좋다라고 항상 발표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도 애플에서는 이 M4 안에 들어있는 GPU가 굉장히 좋아졌고, 그리고 이 GPU의 개선을 통해서 고사양의 게임과 그리고 많은 3D 작업 안에 표현되는 그림자나 색을 표현하는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더욱더 빨라진 성능을 낼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아이패드 프로가 이제 OLED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OLED를 제대로 잘 작동시킬 수 있는 칩의 능력도 당연히 필요했기 때문에 특히 GPU적인 부분에서는 애플이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한 가지 더 강조한 게 있는데요, 바로 유럴 엔진입니다. 애플은 이 유럴 엔진을 조금 더 향상시켜서 유럴 엔진을 중심으로 AI 기반의 어플이나 AI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이 유럴 엔진으로 작동을 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 발표에서 이번에 애플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좀 중요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앱스토어에 이제 AI 기반으로 하는 앱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소프트웨어에서는 애플에서 AI 장착에 대한 소식이 들리지 않았는데, 이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번 WWDC 2024에서 소프트웨어와 그리고 애플이 지향할 AI가 어떤 AI다 확실한 비전 제시를 이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 첫 초석이 이번 발표였다고 생각하고, AI 부분에서 애플도 이제 치고 나갈 거다라는 어쩌면 선전포고와 같은 이야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아이패드 OS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이패드 OS는 사실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패드 OS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면서 아이패드용 파이널 컷 그리고 아이패드용 로직 프로 2가 이번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다루진 않고 다음에 기회가 될 때 파이널 컷 프로 2와 로직 프로 2는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번째는요, 가격입니다. 이번에 가격을 봤는데요, 확실히 가격이 조금 더 올랐습니다. 11.1인치 같은 경우에는요, 약 150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256, 512, 1테라, 2테라까지 용량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요, 글래스도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일반 글래스와 그리고 나노 텍스처 글래스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도 약 15만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최고 고스펙으로 선택을 했을 때 아이패드 프로 7세대 11.1인치는 약 344만원까지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요, 13인치는요 170만원부터 시작을 해서 동일한 용량과 글래스도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최대 390만원 정도 가격 형성이 될 예정입니다. 이제 아이패드가 맥북 가격을
이제 넘보는 것 같네요. 색상은요 블랙과 실버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요 이번 아이패드 프로 7세대 구매해도 괜찮냐? 라고 물어봤을 때요, 네, 이번 아이패드 프로 7세대는요 구매하셔도 됩니다. 첫 OLED 제품이자 굉장히 많은 폭으로 성능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아이패드 프로를 혹시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요, 이번에 아이패드 프로 7세대는 한번 구매해봐도 될 좋은 제품입니다. 조금 가격이 높지만 후회하지 않는 구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개한 제품은요, 애플 펜슬 프로입니다. 이번에 애플 펜슬이 저는 3세대로 넣을 줄 알았는데 3세대가 아니라 애플 펜슬 프로라고 명명하고 제품이 나왔습니다. 애플 펜슬 프로 같은 경우에도요, 디자인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요, 새로운 기능들이 좀 추가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요, 퀴즈라는 기능입니다. 애플 펜슬을 잡고 나서 애플 펜슬을 꾹 치면 그 앞을 인지해서 여러 펜들을 바꿀 수 있는 기능들이 쫙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기능을 탑재를 하면서 애플 펜슬 뒤쪽에 애플이 사용하고 있는 햅틱 엔진을 장착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 펜슬을 꾹 누를 때 펜슬 전체로 진동이 오게끔 설정했다고 합니다. 좀 더 누르는 맛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배럴롤이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애플 펜슬 안에 자이로스코프 기능을 추가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플 펜슬을 쥐고 펜슬을 이렇게 돌리면 아이패드 안에 펜 크기를 옆으로 늘리거나 아니면 두께를 좀 더 굵게 아니면 얇게 만드는 기술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굵기를 조금 얇게 하려면 애플 펜슬을 이렇게 세워야지 아이패드에서 인식하는 그 펜의 굵기가 줄어들었는데요, 배럴롤 기술로 인해서요, 애플 펜슬을 그냥 돌리기만 하면 아이패드 안에서 인식되는 그 두께가 조절이 된다고 하니까요, 조금 더 유용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애플 펜슬도 나의 기기 찾기에 등록을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나의 찾기 앱에서요, 애플 펜슬을 혹시 잃어버렸을 때 앱 안에 등록을 시켜서 내 애플 펜슬이 어디 있는지 위치 추적을 가능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른 위치 추적도 안 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애플 펜슬 위치 추적이 과연 가능할까요? 되면 진짜 좋을 텐데요, 그쵸? 이외에도 호버 기능과 그리고 두 번 탭 기능들이 다 추가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나올 애플 펜슬 프로를 호환하는 기기는요, 이번에 발표할 아이패드 에어와 아이패드 프로에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에 나올 애플 펜슬 프로의 가격은요 195,000원으로 애플 펜슬 2세대와 가격이 동일합니다. 아마 호환되는 제품들이 다르기 때문에요, 사용자층이 조금 나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진짜 다행이죠. 이 기능 몇 가지 추가 안 됐는데 가격까지 오르면 또 슬프잖아요, 그쵸?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요 아이패드 프로 7세대와 그리고 애플 펜슬 프로를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확실히 많이 개선된 제품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번에 애플에서 AI를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그 첫 제품으로 이번에 아이패드 프로를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이번 발표는 애플에서 100% 발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이제 그릇이 준비가 되었지만 그 그릇 안에 담글 AI, 그리고 그 그릇 안에 담글 아이패드 OS 안에 AI가 어떻게 접목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이 발표가 100%가 되려면요, 이번에 WWDC 2024에서 어떻게 애플이 AI 비전 제시와 그리고 모든 애플 기기에 AI를 접목할 것인지, 이 AI를 각 제품에도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WWDC 2024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는 50%의 발표였다, 그리고 이것을 100% 이루기 위해서는 WWDC가 굉장히 중요하다가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약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WWDC 2023도요 루멘제이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고 한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셔서요 루멘제이의 큰 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욱더 좋은 소식과 더 좋은 제품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 근데 확실히 LED 제품도 좋지만요, OLED 제품 진짜 탐나기는 하네요. 근데 확실히 OLED가 들어가서 그런가 가격적인 부분도 좀 이제는 무시하지 못할 가격까지 왔어요.